네, 이 시간에는 2장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 부분은 다소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유가 사회복지 정책은 문제 유형이 갈수록 어느 한 파트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요즘 그냥 이제 그런 1장에서 배웠던 내용과 뭐 5장에서 배웠던 내용, 그리고 5장에서 배웠던 내용과 9장에서 배웠던 내용,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특히 6장부터는 이제 사회보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부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어떤 이론, 그리고 어떤 이제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어떤 이제 단편적인 지식 갖고는 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문제를 자꾸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대비하시려면 사회복지 정책론은 이렇게 개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부하실 것이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2장만큼은 그래도 조금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죠. 역사 파트는 굳이 다른 것들과 이렇게 뒤섞여 있고 그런 것은 조금 덜합니다. 다만 이제 2장의 역사적 전개와 그리고 3장의 어떤 이제 사상 또는 이론, 이데올로기, 그쪽과는 조금 이제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상당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지만 다른 사회보장 이쪽과는 그렇게 연결성은 조금 부족한, 많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는데요. 34페이지 실력 쌓기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험 운영의 주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였습니다. 자, 베버리지 보고서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전체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편주의적인 그런 복지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착이 된 그런 시기가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부터 나타나죠. 근데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으나 여기서 보면 이제 사회보험의 어떤 이제 운영 원칙을 지금 이제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급여의 적절성, 네, 이건 이제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적용 대상과 범위의 포괄성, 자영업자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적용 대상을 아주 넓혔습니다. 그리고 급여의 차등화, 예, 이 3번이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요. 급여의 차등화가 아니라 급여의 균일화죠. 그러니까 베버리지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이제 사회보험은 계층별로 조금씩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계층별로 구분했지만 똑같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는 내는 것도 똑같고 나중에 어떤 급여 받는 것도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급여의 차등화가 아니라 급여의 균일화입니다. 또는 균등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정의 통합. 그러니까 여러 사회보험을 하나의 어떤 통일된 체계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의 체계 안에 통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따로 있고 건강보험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역시나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통합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은 애초부터가 행정이 통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여의 균일성,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스핀앤랜드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8회 때 지문이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일종의 보조금
부조제도이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 부조제도라는 표현보다 보조금 보조제도이다. 뭐 그런 표현이 더 익숙하죠. 근데 보조를 한다거나 또는 부조한다거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같은 공공부조, 이것은 이제 공적 부조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부조.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조건 없이 제공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부조라는 말, 이것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을 쓴다면 보조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이제 부조라든가 보조, 이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혼란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임금 보조제도이다라는 거, 이게 이제 8회 때 지문이 나왔었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 생활보장의 기반을 이룬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핀햄랜드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날의 가족수당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수를 고려했다는 이야기죠. 가족수. 그리고 최저 생활보장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커셔에서 결정된 빈민차후 개선책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버커셔 빵법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핀햄랜드법을 다른 말로 버커셔 빵, 브레드 빵법,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가적 부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것은 공장법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공장법. 그러니까 한참 그 중상주의가 이렇게 무르익던 시절, 어떻게든 그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소득층들을 뭐 고용한다는 표현보다는 강제로 노역을 시켰죠. 예, 뭐 그런 것이 이제 공장법과 관련 있는 것이지 스핀햄랜드법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모든 임금 노동자를 빈민화할 위험성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핀햄랜드법과 이제 관련 이야기 있는데, 이 노동자들에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마치 빈민처럼 취급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었죠. 하지만 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인보관 운동. 예. 솔직히 그 인보관 운동에 대한 그 문제는 정책론에서는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그 출제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보관은 그 사회복지 실천론, 그리고 실천 기술론에서 다뤄지고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책론에서 굳이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냥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